저희 친정아빠는 그렇게나 TV를 좋아하셨는데도 평생 작은 화면만 보셔야 했습니다. 8년 동안 병치레를 하시며 병원 생활이 꽤나 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면 엄청 좋아하셨죠. 저를 옆에 앉혀두고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두런두런 해주시는데 어릴 적 제주도에 갔던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아빠 외갓집이 제주도였다고 해요. 그렇게나 절경이 많다고 눈을 감고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데 저도 옆에서 눈을 감고 차근차근 들으면 마치 아빠랑 여행을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3년을 매일매일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야기 끝에는 항상 저에게 그러셨죠. 힘들 테니 그만 와도 된다고 저보고 건강 챙기라며 걱정해 주셨는데 저는 끄떡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생활 패턴이 똑같았어요. 눈 뜨자마자 준비해서 밖에 나오면 6시, 빠른 걸음으로 온 동네를 누비며 운동하고 들어오면 7시, 그리고 아침 준비해서 아들 둘 남편까지 출근시키면 저도 9시에 맞춰서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오전에는 카페, 오후에는 곱창집에서 일을 마친 후 집에 돌아가 저녁 식사 준비 해놓자마자 밖에 나와서 친정아빠 계신 병원으로 갔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이 살았네요. 제가 아버지 장례식 마치고 친정집에 돌아와 한 가지 결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어디 여행을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일한다고 바빠서 못 가고 결혼 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때 남편에게도 진작부터 이야기했었습니다. 친정엄마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고 여유롭게 일주일 정도 좋은 곳 다니며 예쁜 추억 쌓고 싶다고 말했는데 역시 제 남편 아니랄까봐 듣자마자 시큰둥하니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아니 요즘에 누가 일주일씩 시간을 빼. 돈이야 그렇다 치고 일주일 놀러 갔다 오면 누가 내 자리를 남겨주기라도 한대? 간단하게 주말 정도 다녀오는 건 모를까. 꿈 같은 소리지. 그래서 제가 남편 손을 꼭 잡으며 그랬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한테 함께 가자고 하지 않을 테니 나랑 엄마랑 단둘이 다녀올 거라고. 당신은 하던 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표정이 환하게 풀리며 목소리 톤까지 달라지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가 강원도에 좋은 여행지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서 나중에 여행 갈 때 말만 하라고 계획까지 다 잡아준다 하더라고요. 그런 대화를 나눈 지가 벌써 3년 전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몇 달 전까지도 그랬잖아요. 몇 명 이상 모여 있지 말아라. 식당에도 가지 말아라. 멀리 가는 건 특히 안 된다며 난리를 쳤으니 저의 여행 계획도 하루하루 계속 밀리기만 했었죠. 그래도 일은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여행 경비도 조금씩 모으고 제 나이도 어느덧 40 중반이 넘었지만 그 어떤 젊은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줄인다고 내보내도 저는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고 덕분에 여행 날짜까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년 가을쯤 주변에서 여행 다녀왔다는 소리가 들리고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길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최대한 티 안 내고 짜려고 했습니다. 집안의 큰며느리가 일주일 넘게 집을 비운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소리 못 들을 건 뻔했고 친정아빠 병간호하면서 시댁에서 배려해줄 거라는 기대감은 전혀 없었기에 초반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준비했죠. 나중에 숙박업소 예약을 해야 하면서부터는 남편과 아들들에게 알려줘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귀신같이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군요. 걱정을 하고 받았는데 생각보다 어머님 목소리가 밝은 것 같았어요. 저보고 어디로 가냐고 하시면서
너무 부럽다, 잘한 결정이라고 하시는데 뭔가 기분이 찜찜하긴 했지만 남편이 강원도 쪽으로 추천을 해줬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해안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곳저곳 구경하면 좋다고 들었다고 했더니 어머님 목소리가 한층 더 밝아지시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속이 다 뻥 뚫리는 것 같다고 저보고 푹 쉬다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땐 속으로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여행 출발 전에 제일 큰 난관이 해결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여행 출발 날짜는 점점 다가왔고 저도 다니던 가게에 양해를 구한 뒤 아들들이 먹을 반찬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짐가방을 쌌습니다. 금요일에 출발하는 거였는데 남편이 도와준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고 기차역에서 저희 엄마 모시고 오겠다고 했던 터라 남편이 모시러 갈 동안 저는 집안 정리를 해놓고 있었죠. 한 30분 정도 지나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짐가방 들고 내려오라고 자기가 태워다 줄 테니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어 주차장으로 내려가 봤는데 멀리서도 저희 남편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단번에 알아보겠더군요. 저 멀리서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람이 저를 향해 손을 번쩍 들고 흔드는데 친정엄마가 아니었어요. 저희 시어머님이셨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니 역시나 익숙한 가방이 추가로 들어있었고요. 제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자 어머님은 저를 보며 아니라고 그냥 여행 기분이라도 느껴보고 싶어서 아들차 얻어 타고 나온 거라고 하셨고 강원도가 생각보다 날이 추워서 걱정이 되어 나와봤다며 웃으시는데 제가 며느리 생활만 10수년인데 모를 수가 있겠나요? 어머님 옷차림만 봐도 선글라스까지 쓰시고 그 누구보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입고 오셨는데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여행 경비 부족하지 않냐며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고요. 저랑 친정엄마는 뒷자리에 타고 남편과 시어머님은 앞에 타고 갔습니다. 앞좌석에서 남편과 어머님 대화를 듣는데 강원도 박사가 따로 없더군요. 단풍이 예쁘게 들어있을 것 같다며 단풍보다 더 알록달록하게 입고 계신 어머님이 어디에서는 감자 옹심이가 맛이 좋고 꼭 먹어봐야 한다며 그 옹심이 이야기만 5번이 넘게 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저는 친정엄마 손을 붙잡고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속에서 웃음이 나오는 걸 정말 간신히 참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님이 저럴 거라는 걸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님이 통화하는 내용을 이미 들어서 더 확실해지긴 했지만 저에게 자꾸 여행 계획을 물어보시길래 진작에 눈치채고 있긴 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분이거든요. 결혼 초반에 제가 친정에만 가려고 하면 갑자기 어디가 아프시고 명절 때도 친정에 내려가려고 일어나면 급체했다면 난리를 치셨었고 그동안 제가 겪은 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죠.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기다린 여행이잖아요. 어머님이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 아니니 당연히 예상했고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건 저에겐 변수도 아닌 여행의 일부였습니다. 출발 전에 하는 이벤트 같은 거죠. 시내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남편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태워주면 될 것 같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옆에 계신 어머님께도 감사하다고 열흘 뒤에 뵙겠다고 했죠. 그리고는 친정엄마께 엄마 여권 잘 챙겼어요? 지금 꺼내봐요 했더니 엄마는 가방에서 태극마크가 박힌 여권을 꺼내셨고요. 그걸 보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찌나 깜짝 놀라던지 감자 옹심이보다 더 동그랗게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친정엄마는 곧장 공항버스 정류장으로 가셨고요. 저는 트렁크에서 짐가방을 꺼내 이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제 팔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아니 강원도에 가는데 여권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강원도는 남편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남편하고 애들하고 다 함께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중간에 바꾸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하와이에 가는 거라 그동안 준비할 게 많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진짜 하와이로 가는 거냐고, 진짜로 갈 줄은 몰랐다며 멍하니 저만 보고 있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하와이 좋아 보인다고 몇 번 말하긴 했거든요. 그때마다 남편은 강원도가 더 좋다고 했지만 뭐 서로가 가고 싶은 걸 이야기한 거니 이번에도 남편과 시어머님은 강원도로 가시면 되고 저랑 엄마는 비행기 타러 가면 되는 상황이었고요. 자동차 문을 닫으며 그랬어요. 하와이는 따뜻할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바래다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함께 버스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갔습니다. 하와이가 더 좋긴 할 텐데 저와 엄마는 약속해뒀던 게 있어서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던 제주도부터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도 제주도 이야기 참 자주 했었는데 예전에 친정아빠 병가로 매일 다녔을 때 잠들기 전에 항상 제주도에 대해 말했었거든요. 근데 강원도를 추천해 줄 줄은, 그래서 굳이 제주도에 간다는 말은 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주일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엄마와 함께 서귀포에 있는 범섬부터 가봤거든요. 아빠가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곳이라 너무 기대되었는데 보자마자 어찌나 펑펑 울었는지 후련할 정도로 원 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엄마랑 손잡고 제주도에 있는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걷다가 배고프면 근처 식당 가서 밥 먹고 이쁜 곳이 나오면 한동안 서서 경치를 감상했고요. 엄마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 보였지만 며칠 지나자 표정도 밝아지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엄마가 잠깐 쉬자고 하시더니 기분이 좋으셨는지 노래를 흥얼거리시다가 그렇게 한 소절을 불러주시는데 노을이 품어주는 바다를 보면서 제가 그때 느낀 점이 참 많았네요. 왜 그동안 힘들게만 살았나 싶더라고요. 왜 참아야 했는지, 눈치는 왜 봐야 했으며 우리 엄마랑 여행 한번 오는 것도 비밀로 해가며 와야 하는 제 상황이 참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여행은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엄마도 너무 좋았다고 오시면서도 여행 중에 찍은 사진만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친정집으로 가서 저도 거기서 하루 묵고 저는 다시 올라왔고요. 집에 도착하니 역시나 시어머님이 거실에 앉아 계신 겁니다. 잘 다녀왔다고 인사드리고 짐 풀러 방에 들어가는데 제 뒤에서 저녁 시간이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방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쫓아오셔서는 조금 있으면 퇴근해서 집에 올 텐데 좀 여유롭게 오지 그랬냐며 한숨을 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남편하고 통화했다고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했으니 걱정 마시라고 했죠. 근데도 자꾸 저녁 시간이라고 하시길래 저는 먹고 들어왔다고 저녁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대뜸 그럼 나는 이러시더라고요. 주방에 가봤더니 물기 하나 없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은 저녁 드시러 저희 집에 와 계셨냐고 그럼 직접 차려 드시라고 했더니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고 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하시는 듯 했는데 남편이 서둘러 들어와서 제 얼굴에 힐끔 보더니 어머님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 남편이 들어오면서 저보고 왜 그런 말을 했냐며 엄마가 그동안 속이 많이 상하셨다면서 시어머니 이야기만 한참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여행 잘 다녀왔다고 궁금할진 모르겠지만 나는 잘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어머니에 관한 일은 당신 선에서 해결 보라고. 배가 고프시면 당신이 밥을 차리던 나가 사드리던 알아서 하고 내 앞에서 더 이상 시댁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갑자기 예민하냐고 묻자 고작 일주일 만에 다 잊어버렸냐고, 엄마랑 여행 가려 할 때 당신 자동차 트렁크에 시어머니 짐가방은 왜 들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게 순서 아니겠냐고 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저보고 미안하다고, 엄마가 저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고 하길래 지난 일 갖고 들춰가며 당신 바가지 긁을 생각 없고 여행 가서 다 털고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일방적으로 참고 맞춰주고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다 했는데 왜 그러냐 이딴 이야기 꺼내면 나도 지난 일 다 들춰오겠다고 했습니다. 친정에 하는 만큼 어머님께도 할 거고 당신도 균형 잡으라고, 당신이 그게 불가능하면 그냥 각자 부모님께 각자 알아서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3년 전부터 이야기한 여행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을 때 이미 선을 많이 넘으신 거고 옆에 친정엄마가 계셔서 참고 넘겼지, 아니었으면 그때 이미 뒤집었을 일이었다고 말했죠. 당신까지 별일 아닌 걸로 느낄 정도면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아도 한참을 잘못 살았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를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친정엄마까지 무시한 행동이라고 말했죠. 그렇게 그날은 남편도 계속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한다고 했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어머님이 몇 번 선을 넘으려고 최선을 다하셨지만 중간에 남편이 악착같이 나서서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기대치가 워낙 높으셔서 양쪽 똑같이 하기가 불가능해서요. 그냥 각자 부모님께 알아서 잘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최근 명절에도 저는 친정에 다녀왔고요. 저희 애들도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시댁에는 남편은 혼자 갔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한번 다녀오고 나니까 이래서 다들 돈을 벌고 열심히 산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요. 그동안 얼마나 시답지 않은 일에 얽매여 살아왔는지 알았거든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남편하고도 그만하면 되는 거죠. 이런 제 생각을 남편이 알아채렸는지 모르겠지만 여행 다녀온 지 이제 4개월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까진 저에게 시답지 않은 일을 요구하거나 부탁하진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다음번엔 하와이에 엄마랑 함께 다녀오려고요. 남편이 말한 강원도는 가더라도 더 늙어서 저도 손주가 볼 나이가 되면 그때 갈 것 같습니다.